오늘은 파오 행사 갔을 때 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정 에센스를 써줄게요. 이것도 한 2번 정도 레이어드를 해서 수분감을 채워줘요.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재구매한 멀티 아이스크림을 쓸 겁니다. 트러블 없이 잘 썼던 제품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오늘도 이 2개를 써서 선크림을 이걸 2개 섞어줄게요. 누메로 3번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하면 발림성도 좋아지고 백탁도 덜해요. 오늘도 이 더블웨어하고 리얼 테크닉 스펀지를 써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해줄게요.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는데 이렇게 얼굴에 모공, 페인 흉터 이런 게 신경 쓰이시면 파운데이션을 처음에 바를 때 이렇게 모공에 집어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굴려주고 스펀지로 두드려주면 피부 그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게 메꿔져서 파운데이션으로 메꿔져서 조금 더 매끈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생리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얼굴에 트러블이 이렇게 2개가 났어요.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생리할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메이크업 이거 촬영하는 날 또 여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건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돼서. 다음은 이 포니 이펙트 컨실러 이거랑 컨실러 브러쉬로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할 때나 이렇게 집에서 메이크업 할 때나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가지고 이게 쿠션보다 훨씬 얇고 이게 패키지가 훨씬 얇고 가볍고 작아가지고 저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울도 보고 했었는데 이 제품이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단종됐다고 저한테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커버를 해준 볼 쪽은 톡톡톡 두들려서 먼저 픽스를 한 다음에 나머지 양으로 지금 시간이 12시란 말이에요. 밤 12시. 근데 오늘 저희 집에서 한 5분, 10분 거리가 홍대 CGV인데 홍대 CGV는 인기 있는 영화 같은 거는 막 새벽 4시까지 상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1987이 너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게 2시에 오늘 마지막 영화가 2시더라고요. 지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간단하게 얼굴 외곽의 음영을 잡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이 단계는 맨 마지막에 할 때도 있고 베이스 끝나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아이 메이크업을 섀도우를 2개 썼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걸로 그냥 베이스 음영을 깔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아이고 오늘은 섀도우 팔레트를 써서 너무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썹부터 그리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 속눈썹 파마 했어요. 약간 멀리서 보여서 멀리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보이셨죠? 지금 보시면 속눈썹 파마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어요. 지금 뷰러도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이제 속눈썹이거든요. 파마를 하고 그것도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딱 봐도 제가 평소에 뷰러 찝는 것만큼 이 컬링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짝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속눈썹 파마라는 걸 알고 나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뷰러 한 것만큼 이렇게 바짝 컬링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죠.
했는데 속눈썹 길이 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속눈썹 길이는 9mm에서 10mm 정도로 긴 편이라고 하셨고 길어서 파마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시술하려고 딱 누웠는데 저는 그 블로그 사진 같은 거 보고 눈을 이렇게 뜬 채로 다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눈을 뜨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약품이 들어간다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술은 총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눈을 뜨지 말래요. 근데 뭐 그거는 약품이 눈에 들어갈까 봐 그런 거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실을 모르고 갔으니까 저는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이제 중간에 뭐 약품 처리해놓고 기다렸다가 또 뭐 해주시고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시간이. 왜냐면 모르고 갔으니까 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너무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몰드를 붙이고 속눈썹을 거기에 이렇게 붙이는 건가? 이렇게 붙이고 뭐 약품 처리를 하고 하시는데 이거 계속 이제 속눈썹을 바짝 뿌리부터 이렇게 바짝 이렇게 파마를 하는 거니까 막 속눈썹에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정리하시고 이렇게 막 약품 바르시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잘못해주셔서 불쾌한 게 아니고 그 파마약 냄새와 뭔가 속눈썹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디짓고 있는 데다가 속눈썹 그 파마 약품 냄새와 이런 것들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 눈썹 끝은 이걸로 조금 더 진한 다크 브라운으로 모양을 조금 더 잡아줄게요. 너무 답답하고 아무튼 그 1시간 가만히 누워있는 거 플러스 뭔가 그 속눈썹을 뭔가 집게로 막 누르고 막 파마약 냄새나고 이런 거에 불편함? 불쾌함?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시술이 다 끝나고 봤는데 생각보다 컬링도 제가 원하는 만큼 바짝 되지 않았고 여기는 그래도 제가 평소에 뷰러하는 것만큼 잘 올라간 편인데 보면은 이렇게 숱이랑 길이가 많이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짝짝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주시는 분과 그 가게마다의 차이겠지만 가격은 35,000원 정도였고 그거의 차이겠지만 저는 컬링이 정말 만족스러워도 사실 할까 말까? 왜냐하면 그 시술 받는 1시간을 이게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유지가 되니까 시술 받는 1시간을 쪼개서 2달에다 쓰면은 그냥 뷰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1시간을. 하루에 5분씩 이렇게 쪼개서 뷰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한두 달간의 뷰러를 스킵할 수 있는 그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건데 그만큼 만족스러운 컬링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 시술 당일날은 마스카라를 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은 그냥 눈화장을 안 하고 다닐 생각으로 시술을 한 거라서 괜찮았는데 다음날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속눈썹이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고 나면은 뷰러도 적어도 2주간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뷰러로 찝었어요. 그냥 아주 옛날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꼼꼼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짝짝이라도 맞춰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찝어요. 이런 리퀴드 펜으로 눈썹 앞머리를 항상 그랬듯이 그려줍니다. 제가 이거 다 쓴 리퀴드 펜으로 그리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 쓴 리퀴드 펜이 이건데 다 쓴 리퀴드 펜을 지금 제가 다 써갑니다. 잘 안 나와요, 발색이. 이렇게 눈썹 앞머리를 그려주고요. 그날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펜이 너무 잘 안 나와서 마스카라 픽서 검정색으로 앞머리를 살에 닿지 않게 잘 빗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물론 다른 가게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이렇게 다 풀려도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은
이 내추럴 러브 팔레트, 투페이스드의 내추럴 러브 팔레트를 써볼 거예요. 아이섀도우를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할 건 아니라서 뭘 쓰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헤븐 컬러로 눈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약간 소프트한 핑크? 베이지? 이런 컬러의 허니버터랑 약간 회색기가 도는 누디 컬러를 섞어서 그냥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주 약한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눈 뒷부분만 살짝 더 진하게 넣어줬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주황빛이 도는 그런 컬러로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앤 칠이라는 컬러를 좀 옅게 발색해서 발라줄 거예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써야겠죠. 그다음에 언더는 굉장히 깔끔하게 비웠었는데 이런 브러쉬를 써서 아까 썼던 이 컬러를 진짜 살짝만 발색해서 속눈썹 뿌리 부분에 속눈썹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진짜 뿌리 근처에만 터치해서 제가 노즈 쉐딩으로 좋아하는 진저 밀크티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그때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아주 연하다 보니까 음영을 한번 잡아줬는데 여기 이렇게 가장 깊이 패인 부분을 따라서 눈의 곡선 모양 그대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티가 안 나죠? 그치만 이 그레이 컬러로 음영을 줄 때는 티가 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다음은 뷰러를 사용해서 이 짝짝이를 좀 맞춰주고 봐봐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완전 짝짝이였던 거죠, 아까는. 이렇게 하고요. 마스카라는 이걸 사용해줄 건데 그때 되게 깔끔한 마스카라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아주 자연스러운 마스카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서 좀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터치를 해주고 면봉으로 이 뭉친 것들이랑 마스카라 액이랑 속눈썹이 뭉친 것들을 이렇게 닦아내주면 굳이 깔끔한 컬링이 되는 마스카라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마스카라를 했고 그 대신 이거는 아주 좀 오래돼서 다 써가는 마스카라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이미 이 안에서 굳어가지고 좀 뭉쳐있고 발림이 깔끔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 좀 거의 다 쓴 좀 굳은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힘있게 굵게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강조할 때는 좋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마스카라로 한 번 더 해줘서 더 길게 연출을 하는데 이게 마스카라를 자연스럽게 할 때에는 마스카라를 더 바르면은 이 끝에 모양이 이렇게 털 모양처럼 뾰족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뭉툭하게 더 두꺼워져요, 끝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강조는 되지만 자연스럽게는 표현이 안 돼서 최대한 끝쪽에는 이렇게 지나가듯이 터치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털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본연의 모양 그대로 끝날 수 있게 해줘야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언더는 저게 너무 두껍게 표현돼서 아리따움의 검정색 픽서로 말을 하면서 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장하면 5분밖에 안 걸려요. 마지막으로는 이 3CE의 글리터를 사용해줄 건데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리퀴드 글리터거든요. 왜 이거를 샀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로즈 골드빛의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글리터라서 이거는 글리터들이 연두빛도 나고 파란빛도 나고 분홍빛, 노란빛 이런 식으로 시원해 보이고 투명해 보이는 그런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고 3CE 이 글리터가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제일 글리터가 큰 걸 골라왔어요. 이왕 사는 거 좀 티가 많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글리터가 제일 큰 더블노트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바를 수 있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눈 가장 중앙 여기 밑에만 최대한 좁은 영역에 많이
이거 쓰면서 테스터들을 보니까 이 끝이 브러쉬가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벌써 그렇거든요. 이렇게 투명하지만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하면은 글리터가 이렇게 확 튀어서 뭔가 괜찮더라고요. 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블러셔는요. 그때 3가지 제품을 썼는데 저는 블러셔 이 위에다가 약간 혼자만의 아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4개, 5개 제품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누드팝은 항상 거의 기본 베이스로 써주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또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이건 섀도우인데 제가 블러셔로 많이 쓰거든요. 이 주황색을 콜라팝을 바를 건데 이거 정말 발색이 진해가지고 2번만 쓸어서 이렇게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블러셔도 조금 강조가 될 수 있게 평소보단 연하지만 이렇게 해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립을 가져와 봤어요. 레드립이 생각보다는 많길래 평소에 이렇게 자주 바르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길래 그냥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리퀴드 타입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미미의 틱톡 틴트 데인저러스 레드라는 컬러래요. 뒤에 똑딱이를 이렇게 해서 얇은 제형이에요, 되게. 이렇게 보니까 살짝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은? 이거는 예전에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미미가 훨씬 더 오렌지? 약간 고추장색? 이런 거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그다음 이거는 서울스토어 플리마켓 때 서울스토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신 레트라토의 리퀴드 매트 틴트.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다르긴 다른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뭐가 다르다고. 그다음은 립스틱. 이거는 아바마트의 더 리얼? 이게 컬러 이름인가? 이것도 살짝 오렌지 레드 계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영상에서도 몇 번 썼었던 마몽드의 블러드 오렌지인데 거의 레드에 가까워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셉의 데어 레드 컬러예요. 이것도 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거는 좀 푸른기가 도는 루비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루비우도 가져왔어요. 조금 더 데어 레드가 푸른기가 더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루비우를 발라봤으니까 러시안 레드도 발라볼게요. 확실히 이 중에서 제일 딥한 느낌이 있는 그런 레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번 영상 얼마 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 헤라의 루즈올리 카르멘 컬러예요. 맨 마지막이 카르멘. 확실히 아이미미의 틱톡 틴트 같은 거는 틴트라서 그런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게 스머지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셉의 데어 레드가 루비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 러시안 레드랑 헤라 루즈올리 카르멘 컬러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서 둘 중에 뭘 발라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지워봤을 때 이 클리오의 매트 립스틱이 되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나머지의 착색은 거의 다 비슷했고 근데 지금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빡빡 지운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클리오의 매트 리퀴드는 그 리퀴드 제형 자체가 좀 낀 느낌? 실제로 착색이 제일 심한 거는 제일 어두웠던 러시안 레드랑 카르멘 이 2개가 딱 보시기에도 착색이 제일 심하게 남았죠. 벗겨지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진한 립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면봉에 묻혀가지고요. 립스틱이 벗겨져도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 이런 입가를 꼼꼼히 데어 레드를 바를게요. 만약에 레드립이나 진한 립 바를 때 립 라인 따는 게 어렵다 하면은 저같이 틴트를 면봉에 묻혀서 이렇게 립 라인을 처음부터 약간 블렌딩을 시켜놓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립스틱 바를 때도 먼저 이렇게 라인을 따서 발라놔버리면은 입술의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발라서 천천히 바깥으로 퍼트려줘야지 딱 원하는 입술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그만 바를 수 있어요.